현지 중계진은 이정우가 만들어낸 수비 장면을 본 순간부터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수비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플레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라는 말로 그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극찬했습니다. 이정우는 22일 한국 시간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날 그는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하며 타석에서는 침묵했지만 경기의 진짜 이야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비였습니다. 특히 5회 말에 나온 한 장면은 경기 전체를 대표하는 순간으로 남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건 예비 마운드를 지키고 있던 가운데 1사1루라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이애미 타자 코너 노비는 우익선상을 깊게 파고드는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고 순간적으로 장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타구는 빠르게 우측 라인을 타고 외야 끝까지 뻗어나갔고 일반적인 수비 범위를 벗어나는 듯한 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이미 그 순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구가 떠오르는 순간부터 방향을 잡고 즉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우익선 깊숙한 코너 방향까지 쉼없이 달려간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계산된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스포츠베이 에어리어 중계진은 상황을 설명하며 노비가 다시 우익수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쳤다라고 말했고 이어 이정우가 뒤로 물러나며 타구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긴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계석에서는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이 낙하 지점에 가까워지자 이정우는 마지막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펜스 근처에서 거의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깊숙한 위치까지 이동했습니다. 중계진은 와우라는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이미 결과를 직감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우는 단순히 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공의 낙하, 각도와 바람의 흐름까지 고려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펜스 바로 앞에서 몸을 낮추며 손바닥이 위로 향한 상태로 글러브를 끝까지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은 정확하게 그의 글러브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캐치가 아니라 고난도의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계진은 이를 두고 정말 어려운 플레이였다라고 다시 강조했고 이정우가 그 어려운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라고 말하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이 플레이는 단순한 아웃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운드에 있던 로건 웹에게는 결정적인 숨 돌릴 시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었고 경기 전체 흐름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비였습니다. 실제로 로건 웹은 이날 8이닝 동안 5피안타 2실점으로 완투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주며 팀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타선의 지원은 끝내 부족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경기 내내 침묵했고 단 4안타 1득점에 그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경기 결과는 1대2 패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마이애미 원정 3연전을 모두 내주는 최악의 시리즈를 기록했고 시즌 31승 46패라는 성적과 함께 분위기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 콜로라도와의 격차가 1.5게임까지 좁혀지면서 이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정우는 타석에서 침묵했고 시즌 타율은 0.327까지 소폭 하락했습니다. 타격왕 경쟁에서는 잠시 주춤한 흐름이지만 그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 경기에서는 타격보다 수비에서 팀을 살리는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지 언론의 반응 역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는 샌프란시스코의 공격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팀 전체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고 또 다른 분석에서는 이정우의 수비 능력이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MBC 중계진은 이정우가 로건 웹의 뒤를 완벽하게 받쳐주는 선수라고 언급하며 그는 외야에서 경기 흐름을 유지시키는 유형의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타석에서 침묵했지만 수비 하나로 경기 가치가 증명됐다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팬들은 지금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지만 클래스는 여전하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팀 전체 부진 속에서 이정우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최근 경기에서 타격과 수비의 기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시즌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리그 상위권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히트 경기 이후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만큼 이번 침묵이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조정 구간인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확인될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이후 다시 홈으로 돌아가 애슬레틱스와의 3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패 탈출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팀 분위기를 되살려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결국 모든 시선은 다시 이정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타격왕 경쟁이라는 개인 타이틀과 동시에 팀을 살려야 하는 책임까지 동시에 짊어진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타석에서의 반등입니다. 팬들과 현지 언론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단순한 외야수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ESPN, MLB.com, 디애슬레틱 등 주요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구단이 모든 트레이드 제안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전했고,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구조적인 방향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정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액 계약자들이 사실상 매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데버스는 연간 2,700만 달러 수준의 계약, 아다메스는 1,300만 달러 이상, 체프먼은 2,5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안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장기 계약 구조 속에서 팀의 재정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이미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즌이 되어버린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정리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혼란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정우입니다. 시즌 66경기 이상 소화하면서 타율 0.325 안팎, 80안타 이상, 4홈런, 20타점 이상, OPS 0.80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그 전체 타율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타율 부문에서는 리그 최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시즌 초반 부상과 적응 문제로 인해 의문부호가 붙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4월 이후 완전히 다른 타격 흐름을 보여주면서 점점 리그 적응을 끝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매체 SF 자이언츠 라운드 테이블은 이정우의 최근 홈런을 조명하면서 단순한 단타형 교타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정우가 단순히 운으로 높은 타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힘을 실어보내는 능력 자체가 달라졌다고 분석했고, 이는 과거 KBO 시절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정우는 단순 컨택 능력을 넘어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질, 장타 생산 비율, 그리고 타구 속도에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홈런 장면은 그의 변화된 타격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애틀랜타전에서 나온 백투백 홈런 상황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 타선과 연결되는 순간적인 집중력, 그리고 초구를 노려서 강하게 받아치는 결정력은 이미 리그 정상급 타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대표적으로 CBS 스포츠는 이정우를 두고 유용한 선수이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의 핵심 카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타율은 높지만 장타력의 지속성, 그리고 OPS 기반 생산력에서 압도적인 위압감을 보여주는 유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